자, 두 개의 게임이 있어요. 게임 A, 92%의 확률로 12만 원을 딸 수 있습니다. 8%의 확률로 24만 원을 잃어요. 게임 B, 17%의 확률로 79만 원을 땁니다. 83%의 확률로 5만 원을 잃어요. 두 게임 중에 어느 걸 하시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A를 마음에 가지만 실제로는 B를 할 것 같아요. 네. 네, 도전해보고. 야, 이게 양다리를 거치시네요. 저는 A 할 것 A, 같아요. 좋습니다. 네. 그럼 확률이 나중에 따지고 보면 둘 다 똑같은 확률이다. A를 선택하나. 네, A. 선택하나. 네, 좋습니다. A를 네. 하겠습니다. 저도 A. A. 네. 여기 계신 분들도 제가 나중에 조사해보면 거의 한 80% A 하겠다고 하세요. 네. 자, 그런데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게임 A든 B든 하시려면 입장권 사셔야 돼요. 게임 A를 하기 위한 입장권 가격 얼마까지면 사시겠습니까? 13만 원이요. 그럼 바보죠. 딸 수 있는 돈이 12만 원밖에 안 되니까. 자,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12만 원 미만을 부르겠죠. 자, 그런데 게임 B를 하기 위한 입장권 가격 얼마까지면 사실래요? 이러면 이런 분들이 나오신다는 겁니다. 표정이 사행성 짙게 변하시면서 야, 인생 뭐 있냐? 20만 원이라도 한번 해볼래? 이런 분들 나올 수 있겠죠. 왜? 따기만 하면 거의 80만 원을 따지 않습니까? 79만 원. 네. 고르라고 하면 A를 골라요. 그런데 돈을 얼마나 쓸래? 라고 하면 B에다가 돈을 더 많이 쓰겠다고 합니다. 둘 모두 선호도의 표시 방식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인간은 선택하라고 하면 확률밖에 안 봅니다. 실제로 아이트래커라는 장비가 있어요. 아이트래커라는 장비는 안구 운동 추정 장치죠. 그래서 1초에도 수십 번씩 사람들이 어디를 보는가를 막 보여주는 장치입니다. 둘 중에 어느 가시겠습니까? 제가 첫 번째처럼 물어보잖아요. 그럼 모든 분들이 시선이 어디 맺히냐? 저 92%에 이렇게 계속 맺힙니다. 92, 92, 92, 92, 92, 92, 92, 맺혀요. 그런데 돈을 얼마나 쓰실래요? 라고 하면 이 확률을 보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안구 고정점의 95%가 이 79만 원, 79만 원, 79만 원, 79만 원, 79만 원. 이렇게 맺히다가 한 0.1초 정도 살짝 위에 가서 12만 원? 에게 79만 원, 79만 원, 79만 원. 얼마에 쓸까의 관점으로 보자면 우리 인간은 얼마나 가져오는가에 더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확률이 떨어지더라도. 자, 이 얘기는 뭐냐? 앞으로 쓸 세월, 쓸 돈이 많은 사람들은 뭡니까? 더 모험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해요. 나보다 젊은 사람들은 나보다 모험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우리나라 분위기는 젊은 사람들한테 빨리 결정하라고 합니다. 뭐 할지 결정하라고. 어떻게 살지 결정하라고.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저보다 젊은 분들은 저보다 인생에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어요. 저보다 더 많은 것을 투자할 수 있는 개념이 있죠. 그런 분들한테 조금 더 확률이 떨어져도 괜찮아. 그분들한테 선택을 강요하지 말자는 거예요. 당신이 이 물건을 사기 위해서 얼마나 쓸 용의가 있습니까? 영어로 willingness to pay라고 합니다. WTP. 근데 반대로 파는 사람 입장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죠. willingness to accept. 어느 정도 가격이면 이걸 나한테 내놓으시겠습니까? 어떤 물건을 파는데 저 이거 5천 원에 주시면 안 돼요. 6천 원은 받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금액보다 항상 내가 포기할 수 있는, 내놓을 수 있는 그 최저 금액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이건 무엇이 결정하냐는 거예요. 의외로 시간이 결정합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5천 원에 해당하는 초콜릿이다. 그리고 5천 원에 해당하는 머그컵이다. 학생들한테 무작위적으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열의 9이 이래요. 머그컵 받은 학생들은 초콜릿이 더 좋은데. 초콜릿 받은 학생들은 나 머그컵.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효과죠. 그러니까 지금 바꾸면 너무 정신없으니까 수업 끝나면 바꾸고 싶다는 사람 다 바꿔줄게. 그럼 75분 강의하는 동안 이 친구들은 자기 책상 옆에 머그컵이나 초콜릿을 놓고 보면서 수업을 듣겠죠. 자, 75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수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자, 바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라고 하면 20%도 손 안 듭니다. 75분 강의하는 동안 내 옆에 공존했다는 이유만으로도 내가 내놓을 수 있는 최저 금액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사람이 더 낮은 가격을 부르고 파는 사람이 더 높은 가격을 부르는 건 내 옆에 있었던 시간 때문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비용이 지불이 되거든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낮출 수 있을까요? 얼마에 팔 거냐는 질문을 하지 않는 겁니다.
당신 나한테 이거 팔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그 시간만큼 상당히 뒤로 나중에 가격을 물어보겠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지금까지 있었던 시간만큼 혹은 어쨌든 일정 시간만큼을 이제 판다는 생각을 해야만 그 사람은 WTA를 낮출 수 있는 여지를 가지게 됩니다. 기다려주는 겁니다. 이걸 저희 심리학에선 gentle persuasion, 즉 공손한 설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행동경제학 얘기를 하나 정도 더 말씀을 드릴게요. 중요한 거. 페이먼트 디커플링이라는 현상이에요. 페이먼트 뭐예요? 지불이죠. 디커플링은 커플을 분리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 한번 보세요. 놀이동산 가시면 탈 때마다 돈 내세요. 아니면 자유이용권 끊으세요. 자유이용권을 훨씬 더 많이 끊으시죠. 이게 바로 페이먼트 디커플링하는 행위예요. 페이먼트 커플링은 뭐예요? 탈 때마다 돈을 내서 지불과 내 행동의 즐거움을 커플링 시키시는 거죠. 실제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한두 번쯤 이런 경험 하셨거든요. 자유이용권 끊고 쭉 하루 동안 뭐 이렇게 놀다가 나오면서 아이씨 괜히 끊었네. 자유이용권 가격보다 덜 소비했다는 거예요. 해보신 적 있으시죠? 예. 있으세요? 그런데도 왜 우리는 그 다음에 가면 여전히 자유이용권을 끊을까요? 이걸 실제로 여행 상품에 최초로 결합시킨 게 바로 클럽 매드입니다. 파타야 3박 4일에 얼마? 그렇죠? 방콕에 얼마? 정액제죠. 그 프로그램 그대로 한번 다녀본 사람들이 있겠죠. 할 때마다 돈 내요. 먹을 때마다 돈 내고 탈 때마다 돈 내요. 대략 20% 가까이 비용이 절약됩니다. 근데 문제는 여행이 만족스럽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소비의 즐거움이 비용의 고통에 갉아먹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만족도는 조금 더 돈을 더 많이 낸 정액제로 다녀온 사람들이 더 높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약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페이먼트 커플링을 시켜야 되죠. 페이먼트 커플링의 대표적인 예가 뭔지 아세요? 신용카드 쓰실 때마다 문자가 오죠. 당신 방금 전에 7,500원 썼다. 자, 그런데요. 지금까지 썼던 금액을 누적 금액을 보여주는 거예요. 방금 전에 7,500원을 썼지만 그 7,500원 승인 밑에 237만 원이라고 하는 울트라 커플링이죠. 완벽한 커플링을 만들어서 돈을 덜 쓰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더 써야만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큰 돈을 언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큰일 할 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밌게도요. 사람으로 하여금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는 오히려 큰 돈이 역효과를 냅니다. 오히려 작은 돈이 큰 결과를 만들어낼 때가 많다는 거죠. 특히 어떤 것의 태도에. 1950년대에 스탠포드 대학의 레온 페스팅거 교수라고 하는 사람은 기념비적인 연구 하나를 하죠. 스탠포드 학생들한테요. 정말 재미없는 일을 시켜요. 실타래에 계속 실을 감는, 계속 실만 감는 거를 1시간 시킵니다. 너무 재미없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지금부터 이제 몰래카메라가 시작됩니다. 순서 기다리고 있는 다음 학생에게 거짓말을 해달라고 해요. 그 거짓말은 당연히 뭐였겠어요? 재밌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학생들한테는 그 거짓말을 해주는 대가로 20불을 줍니다. 그리고 어떤 학생들한테는 절반의 학생들은 그 거짓말의 대가가 단 1불이에요. 1불. 자, 그러면 어쨌든 양쪽 모두 부탁을 받았으니까 20불 받은 학생들이든 1불 받은 학생들이든 거짓말을 했겠죠. 재밌어 이러고. 자, 그리고 일주일 후에 그 거짓말했던 학생들을 다시 불러서 지난 일주일 전에 했던 그거 재밌었어? 그러면 20불 받고 거짓말 학생들은 미쳤어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짓. 절대 안 합니다. 1불 받고 거짓말 학생들 중엔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나와요. 야, 재밌었냐? 은근히 묘미가 있던데요. 심지어 다시 해볼래? 다시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이 너 왜 거짓말했어? 친구한테 다음 순서 기다리고 있는 친구한테 거짓말했어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너도 20불 받아봐. 야, 그렇게 큰 돈 받는데 잠깐 거짓말하는 게 어때? 대학생한테 20불이 얼마나 큰 돈인데. 그러니까 거짓말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20불은 큰 돈이라서. 1불 받은 학생한테 너 왜 거짓말했어? 1불 받으려고 거짓말한 사람들일 순 없잖아요. 내가 이 작은 돈 가지고 거짓말했다면 나 정말 별 볼 일 없는 인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이없게도 태도를 바꾸는 겁니다.
재밌더라. 재밌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플로리다 대학의 로이 바우마이스터라는 교수가 굉장히 재밌는 연구를 하나 해서 사람들한테 보여주죠. 자, 이 그래프는 뭐냐면요. 우리 일상생활에 있는 상당히 많은 다양한 일들이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욕구의 강도예요. 수면, 중요한 욕구잖아요. 잠 안 자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섹스 없으면 큰일 나죠. 생각해보세요. 그럼 멸종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인간의 사망 원인들의 대부분이 저기 관련돼 있잖아요. 그러면 Y축은 뭘까요? 세상이 그 욕구를 해결하는 데 방해하는 정도예요. 세상이 야, 충족시키지 마, 포기해 라고 강요하는 정도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일한다고 방해하는 세상은 없잖아요. 해, 계속 해. 방해 안 합니다. 예. 그런데 담배는 이제 꽤 방해하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요 부분에 있는 욕구들이죠. 제일 많이 방해를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도 내가 자꾸 조절을 하고 있죠. 대표적인 게 수면이잖아요. 근데 나머지 하나가 비어 있죠. 그게 바로 여가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돈을 어디다 제일 안 썼냐는 거죠. 여가에. 그런데 오히려 우리는 미디어 시청, 술, 식욕, 커피, 일 이런 것들에 돈을 쓰는 건 마다하지 않지만 내가 여가를 즐기는데 돈을 쓰면서도 그걸 낭비라고 생각하거나 불필요한 돈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여가에 돈을 쓰셔야 되는 건 우리가 죽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살게 하는 욕구들입니다. 돈 많으면 좋잖아요. 심지어 옛날에는 이런 광고 카피도 있었죠. 부자 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자는 행복할 거라고 하는 가정이 있는 거죠. 그런데요.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연구를 해봐도 부자가 더 행복하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부자들이 치를 수밖에 없는, 그분들이 치를 수밖에 없는 형벌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자녀분이 딱 태어나서 이제 아빠랑 얘기도 할 수 있고 막 이렇게 될 때 어떻게 살으라고 하셨어요? 착하게 살아라, 이기적으로 살아라.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착하게 살아라. 네. 따뜻한 사람이 되라, 차가운 사람이 되라.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따뜻한 사람. 노력해라, 일확천금을 노려라. 어떻게 사시겠어요? 고민되네. 물론 노력을 하다가 일확천금이 되면 상관이 없지만 아, 고민되네. 생각해보세요. 세상에 어떤 아빠도 아이한테 이렇게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인생 한 방이다. 야, 다 필요 없어. 언젠간 한 방 터뜨리면 되는 거야. 네. 이러면 타짜 키우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요. 큰 부자들이 아이와 말을 하면서 많이 가르치는 게 남을 믿지 말라는 얘기를 합니다. 남을 잘못 믿어서 무언가를 뺏기면 너무 크게 잃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건 평범한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갑자기 큰 돈 가지는 가장 쉽게 떠오르는 방법이 뭐세요? 복권? 복권? 복권이죠. 네. 복권 당첨되면 뭐부터 바꾸실래요? 집? 차? 복권 당첨자들의 절대 다수가 제일 먼저 바꾸는 게 배우자입니다. 배우자입니다. 이 사람이 제일 의심스러운 사람이거든요. 그 다음에 버리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나의 다른 가족들이죠. 형제, 자매, 부모들과 결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버리는 사람들이 바로 친구들이죠. 그러니까 나한테 가까워서 중요한 사람들 순으로 먼저 의심하고 버리기 시작하고 이별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이 마이클 캐롤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마이클 캐롤은요, 영국에서 우리나라 돈으로 145억 당첨된 사람입니다. 6개월 만에 지인들을 다 떠내보내고요. 그 자리에 누구랑 친구들이 되냐? 사기꾼들이랑 친구가 돼요. 그래서 갖가지 기행을 저지릅니다. 새로 산 집에 심지어 카레이싱 트랙을 만들어서 거기서 전 세계 모든 비싼 차를 거기서 부딪히면서 깨부시면서 논 사람이에요. 직업에는 귀천이 없습니다만 저 145억 당첨자가 지금 월급 우리나라 돈으로 70만 원 받는 청소하시는 분이 됩니다. 저 마이클 캐롤은 조금도 행복한 사람이 아니죠. 왜? 의심하는 형벌을 치렀기 때문입니다. 돈은 아무것도 없을 때보다는 좀 있는 게 낫겠죠. 그런데 그 돈이 결국은 행복을 증가시키는 기울기는 줄어들어요. 완만해지죠. 그래서 미국 달러로 거의 7만 불 정도가 되면 스톱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돈이 많아져도 행복의 증가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돈으로 살 수 있는 행복의 양은 7천만 원이 상한선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이 이야기는 8만 불짜리 9만 불 혹은 10만 불 버는 사람들이 더 이상 조금도 행복해질 수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다른 요인이 행복을 결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후에 8만 불에는 더 불행한 사람, 더 행복한 사람 존재하는데 그게 이제 더 이상 돈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재밌는 건요. 우리나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나라예요. 심지어는 그래서 돈 없는 사람이나 돈 많은 사람이나 그게 그거예요, 행복이. 실제로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런 곡선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뭔지 압니까? 아무리 가난해도 부자들을 존경 안 해요. 다른 나라에서는요, 부자들에게 존경까지는 아니더라도 아, 강자다. 나 그러니까 고개 숙여야 된다. 아, 우리나라는요. 네. 돈 별로 없어도 명예회장, 아, 저 별거 아니야. 다 쟤예요. 다 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의외로 그러니까 더더욱 돈보다 다른 요인이 결정한다는 거죠. 제 지도 교수인 유태인 아트마크명 교수가 자녀들한테 이 위시리스트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지를 보고 아, 참 중요한 행동이다라고 봤습니다. 아이가 5살일 때 제 지도 교수가 이 루카스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루카스야, 너 지금 오늘 1,000불이 생기면 너 그걸로 뭐 할 거야? 그러니까 루카스가 물어봅니다. 1,000불이 뭐예요? 1불이 1,000개가 있는 거야. 1,000개가 뭐예요? 1불이 100개 있는 건 알지. 그게 10개가 더 있는 거야. 자기 생애 최대 금액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이 1,000불을요, 어떻게 쓸지를 이틀 동안 글짓기를 하더라고요. 나의 친한 마이클한테 눈깔 사탕 3개. 그렇죠? 우리 엄마 좋아하는 쿠키 6개. 계속 해요. 루카스가 5살 때 좋아하는 거였어요. 다음 해가 되니까 6살이 된 루카스한테 이제 루카스야, 너 5,000불이 생기면 뭐 할래? 라고 1년 후에 다시 물어보더라고요. 100불이 50개예요? 또 이러면서 적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아이들은 20살이 훨씬 넘은 아이들이 됐지만 이걸 지금도 자기 아들 루카스에게 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 아이들은 수십 페이지에 자기가 좋아했던 것들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제가 단언컨대 내일 당장 복권에 당첨돼도 파산하지 않을 겁니다. 이 아이들은 자기들이 어떻게 돈을 써야 되는지 이미 계획이 잡혀 있는 친구들입니다. 위시리스트가 뭐겠습니까? 돈에 제목을 붙이는 거예요. 그 돈의 제목 하나하나가 정말 나한테 의미 있는 것일 때 나는 심지어 복권에 당첨된다고 해도 파산되지 않을 정도의 나의 인생의 계획을 만드는 겁니다. 오늘 당장 큰 돈, 즉 복권에 당첨됐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요, 1시간만 투자하셔서 내가 그걸로 뭐 할지를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1년에 한 번 혹은 6개월에 한 번씩 이 작업을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방향제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